네, 시사 매거진 제주 그리고 고칼의 제주파 청취자분 안녕하십니까? 예, 뉴스톡 시즌 3로 돌아온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이 옆에 계신 분 딱 오늘 함께 하고 계십니다. 지금 모자이크 처리가 제가 했을지 안 했을지 모르겠는데 딱 보면은 이것까지 했어야 됐네. 네. 자, 이번 미래통합당 지금 도의원으로 계시죠. 지금 김황국 의원님 오늘 만나서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굉장히 젊으신 분이셨는데 잠깐 안 본 새에 이렇게 좀 머리가 좀 하얗게 새셨습니다. 마음고생이 좀 심하셨나 봅니다. 마음고생보다 몸고생이 심했습니다. 예. 아니 몸고생은 마음은 편했고요. 마음고생도 하고 예. 몸고생도 하시고 네 아무튼 뭐 그래도 표정은 좋아 보이셔가지고 제가 마음을 조금 비워야죠. 이제 마음을 다 비우셨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늘 뭐 정치하는 분 만나가지고 저희가 정치 얘기하지 뭐 무슨 다른 얘기 하겠습니까? 네, 오늘 저 김황국 의원님하고 이번 총선에 대해서 좀 제가 좀 불편한 질문, 껄끄러운 질문, 저 자식 저기 뭐 왜 저런 것까지 물어보나 좀 이렇게 좀 한번 던져보려고 합니다. 네, 먼저 이번 총선 예. 세석 다 졌습니다. 네. 네, 안타깝습니다. 인정합니다. 예. 예. 한번 전반적으로 총선에 대해서 소회를 한번 말씀해 주시면 어떻습니까? 예, 이번 총선은 과거 선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선거였습니다. 잃어버린 16년, 20년을 되찾자는 우리 당원들의 열망, 그리고 도민들이 한번 바꿔보자는 그런 열망이 있는 선거였는데, 아쉽게도 코로나19와 관련해서 깜깜이 선거가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정책적인 그런 유권자들하고 다가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별로 없어서 저는 이번 선거가 참 코로나19와 관련된 우리 문재인 정부 좀 잘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의 선거 승리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했는데 그냥 저 문재인 정부가 좀 잘해가지고 졌다. 우리가 신승을 한 거다. 이것도 너무 이 패배의 원인을 너무 이제 간단하게 또 뒤집는. 예. 저희는 뭐 문재인 정부 뭐 대통령께서 잘해서 졌다기보다도 그 선거라는 게 그 어느 정도의 그 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갭을 뛰어넘을 수 없을 정도의 그럼 우리 현 정부가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잘한 부분은 잘한 거기 때문에 그런 국민의 열망, 그리고 선거 기간 동안에 여러 가지 큰 이슈가 없었습니다. 사실 4.3에 관련돼서도 큰 이슈가 없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진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히 인정할 건 인정하고 또 다음에 기회는 또 생각해야 되겠죠. 인정합니다. 아니 근데 뭐 이번에는 그러면 저 문재인 정부가 뭐 코로나 대응 잘했다 쳐. 그럼 17대부터 지금까지 계속 진 것도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는 겁니까? 그 부분까지 말하려고 하면 밤새워서 얘기를 해야 되군요. 그동안 저희가 진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구도의 문제였습니다. 우리 보수가 분열되는 상황에서 17대부터 20대까지는 그렇게 됐고요. 그리고 20대 이번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반대의 상황이 됐었습니다. 특히 갑 같은 경우는 진짜 절호의 찬스였습니다. 그리고 도민들이 보시기에도 이번만큼 한번 갑만큼은 바꿔보자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선거에 대한 패배는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아쉬운 부분은 우리 장성철 후보라든지 송재호 당선자라든지 자기를 알릴 수 있는 그런 유권자들하고 다가설 수 있는 기회가 어찌 보면 장성철 후보보다는 송재호 후보가 많았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송재호 후보에 대한 여러 가지 검증이 사실 많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그 여러 가지 지금까지 활동해 왔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인정이 됐고요. 그리고 장성철 후보 같은 경우는 도민들하고 만날 기회가 별로 없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참 선거를 치르면서 좀 많이 아쉬웠습니다. 후보가 안 좋았다. 미통당이. 후보는 민주당도 안 좋은 건 마찬가지죠. 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후보의 경쟁력이 문제가 있었다는 이 세간의 평가에 대해서는 혹시 어떤 생각을? 제가 개인적인 신상에 대해서는 표방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하지만 도민들이 봤을 때 그 후보의 자질 같은 경우는 저는 두 가지로 생각을 합니다. 때만 되면 내가 정치를 하겠소, 봉사하겠소,
과거에는 맞습니다. 현실 정치에 있어서는 우리 도민들은 그런 분들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선되신 분 중에도 그런 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떨어지신 분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고. 그래서 저는 앞으로 현실 정치를 안 하면 우리 도민들이 인정 안 해주실 것이고, 또한 그분들 또한 그런 생각이 있다고 하면 저는 오늘 이 시간부터라도 도민들과 같이 호흡하고 생활 정치를 하는 그 길만이 다음 선거에서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생활 정치만이 살 길이다. 그렇죠. 같이 막걸리도 마시고 같이 어울려서 대화도 하고 토론도 하고 때로는 저희 같이 욕도 많이 먹고 하면서 이제 맷집을 키워나가는 게 생활 정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 미래통합당 항상 보면은 뭐 아까도 이제 잠깐 말씀을 하셨지만은 이제 특정 선거구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나왔던 분 계속 나오고 어딥니까? 아니, 모르겠는데. 어디라고는 제가 말씀을 드리진 않겠습니다만은 아니 아무튼 뭐 좀 이 미래통합당의 전체적으로 정치 그러니까 선거에 있어가지고 너무 후보군이 너무 한정됐다라는 그런 평가가 있습니다. 민주당에 비해서. 네. 왜 이렇게 미래통합당 특히 제주의 경우에는 인재풀이 이렇게 좁은 겁니까 이게?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런 인재풀이 없는 건 아닙니다. 없는 건 아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주도의 현실 정치에 있어서 어찌 보면 인지도 그리고 지지도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신인들이 참 이겨나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을 같은 경우에 그리고 서귀포 같은 경우에 현역 의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신인이 정치를 하려고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현실 정치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정치를 못한 상태에서 어느 날 갑자기 하겠다고 하면 그 지역 유권자들 분들께서는 분명한 선택을 하고 고민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 뭐 저희 당도 그렇고 사실 민주당도 그렇고 특정 후보 같은 경우는 저는 어찌 보면 좀 전략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선거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그래도 당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내세운 거라고 보고 저는 그분들을 폄하하고 싶지는 않지만 앞으로 그분들이 또 다른 정치 생활을 그리고 계획이 있다고 하면 아까도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역 주민들과 같이 호흡을 안 하면 앞으로도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할 것이라고 저는 예측을 하고 싶습니다. 지역 주민들과의 호흡 지금 본인이 잘한다고 지금 자랑하시는 겁니까? 그럼 자랑하는 게 됩니까? 일부 자랑할 거라고 받아들여도 좋고요.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는 거의 용담동을 벗어난 적이 없기 때문에 일부 저 스스로 자랑이라도 저는 자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 지역의 정치가 좀 주도적인 힘, 목소리를 좀 키워야 한다고 평소에 소신을 가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좀 앞으로 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거? 물론 선거의 기본은 뭐 전략적으로 판단할 수도 있고 어찌 보면 지역 유권자의 민심을 파악해서 할 수도 있지만 현실 정치에 있어서는 그래서 중앙 정치에 기대고 중앙 정치에 어찌 보면 줄대기 하는 게 비일비재합니다. 제주도뿐만이 아니고 다른 지역 사례를 보더라도 어찌 보면 중앙 발악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은 게 지역 유권자들의 민심을 헤아리지 못하고 오로지 공천에 매달려서 하다 보니까 그런 사례가 있었고요. 그리고 저는 이런 사례가 앞으로는 특히 우리 미래통합당 같은 경우는 없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자 하면 지금 현재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민주당 국회 권력 독점이 이제는 20년, 24년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중앙당 차원에서도 분명히 앞으로 제주도 같은 경우는 사고지역으로 분류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전략적으로 중앙당에서 앞으로는 판단해야 될 것이고 이제 제주도당이 어느 정도 재정비가 된다고 하면 이런 부분들을 중앙당에 강력히 요청을 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20년, 24년이라는 세월이 결코 짧은 세월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동안의 후보자 선정 그리고 공천 과정이 분명히 잘못됐다는 게 민심으로 나타난 거기 때문에 앞으로는 제가 봤을 때 상향식이 되든 전략 공천이 되든 지역 유권자의 민심을 정확히 파악해서 후보자 공천을 한다면 2024년도에는 분명히 승산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 중앙당도 지금 비대위 체제를 가느냐 마느냐 이거에 대해서 지금 혼선이 많습니다. 사실 우리 저 지역당 같은 경우에 이제 중앙당의 행보에 따라 가지고 좀 움직여야 되는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사실 그 김한국 의원님 같은 경우는 이제 지역의 어떤 보수 정치를 위해서 그동안 누구보다 노력을 많이 하셨고, 뭐 이거는 뭐 인터뷰 때문에 이렇게 제가 예의상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인터뷰에도 그렇습니다. 예. 앞으로 이 건전한 보수 정치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뭐 일단은 뭐 전국당은 뭐 전국당 역할대로 하고 미래통합당 제주도당 차원에서 어떤 계획들을 갖고 계신지. 이 부분은 중앙당과 제주도당하고 어찌 보면 의견이 비슷합니다. 우리 도민들, 국민들이 원하는 그런 요구에 발맞춰서 저희는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어쨌든 저희 당이 쇄신하고 혁신하려고 하면 일단 사고가 젊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경륜이 많은 분들도 물론 여러 가지 역할을 해주고 계시지만, 앞으로 채워 나갈 우리 미래통합당의 미래를 위해서는 최근에 여러 가지 언론에도 나왔지만 일단은 젊어져야 된다. 당의 쇄신을 위해서 젊은 세력들이 전진에 나서서 개혁할 수 있는 그런 개혁의 의지를 보여줘야 되고요. 그 뒤에는 이제 나름대로 경륜이 있는 여러 가지 어찌 보면 분들이 뒤에서 서포트를 해주는 상황으로 간다고 하면, 사실 선거 같은 경우는 저는 최근에 그런 느낌을 받는 게, 앞으로의 선거는 젊은 유권자들을 설득시키지 못하면 100번 선거에도 100번 집니다. 그래서 저희 당 자체도 앞으로는 젊은 친구들이 뭔가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 나서야 되고, 또 젊은 층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개발을 해야지만 우리 당의 미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년 정책에 유독 관심이. 아셨습니까? 예. 아니 제가 뭐 관심 있게 평소에 보고 있습니다. 저는 정치적인 소신이, 저가 정치 시작할 때부터 느낀 게 뭐냐면, 물론 청년들은 과거에 정치에 대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분들이 앞으로는 정치 현실에 있어서 가장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잠재적인 유권자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청년 정책 했다는 거는 뭐 물론 저 자랑일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보수도 청년들한테 설득할 수 있는 명분을 저는 달라고 하고 싶고, 앞으로도 저는 청년과 관련된 부분은 우리 미래통합당에서 가장 우선 핵심 공약으로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 좋습니다. 뭐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이 어쨌든 추스리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와중에 지금 원희룡 도지사님, 저 앞에 계신 분, 예. 저분이 좀 뭔가를 역할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예. 뭐 그래도 한솥밥을 그래도 드시고, 네. 뭐 도장질문 보니까 그냥 아주 그냥 호흡 잘 맞으시더구만요, 두 분이. 눈에 보입니까? 너무 노골적입니다. 예. 혹시 역할론에 대해서 우리 김 의원님 어떤 생각 갖고 계십니까? 저도 그렇고 우리 도민도 그렇고, 원희룡 지사는 사실 제주도가 낳은 인재입니다. 귀한 보물인데, 지금 현재 원희룡 지사께서 말씀하고 계신 도정에 전념하겠다, 저는 일정 부분 이해가 됩니다. 물론 임기가 아직 2년 남아 있지만, 저는 여러 가지 중앙당의 여러 가지 분위기, 그리고 지금 현재 중앙당에서 정해진 건 없지만 저 나름대로 원희룡 지사께서 앞으로 분명히 역할이 필요할 것이고, 저는 또 지사께서도 어떤 부분의 역할이든 저는 맡아주시리라고 그런 생각을 하고, 또 그래 주셔야지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동안 제주도는 1%의 한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희룡 지사께서 어쨌든 중앙정치를 다시 하든 안 하든 우리 중앙당 차원에서 뭔가 그 자리가 만약에 생긴다고 하면 제주도를 위해서도 저는 원희룡 지사가 그 부분에 일정 부분 관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긍정적인 효과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지사직을 그만둬도 가능하다. 큰 뜻을 품으면 저는 그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여기저기서 좀 행보에 대해서 좀 많이 궁금해 하십니다. 예. 계속 도의원으로 할 건지 아니면 뭐 다른 거를 혹시 계획이 있는지 어떻습니까? 저도 원론적인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현재 이제 도의원입니다. 그리고 제가 나름대로 추구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적 방향, 그리고 정치적인 그 소망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남아있지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정치에 있어서도 방향의 중요성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방향이 지금 제가 가고 있는 길인지 또 다른 길인지는 제가 이제 의정활동을 하면서 나름대로 밝힐 것이고요. 지금 현재의 마음은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지난번 총선 때도 여러 가지 언론에서 인터뷰가 있었는데 저 역시도 이제는 나름대로 재선 의원이고 또 삼선 의원이 어찌 보면 저의 목표입니다. 분명히 다음 선거 때까지 제가 갈 것이고요. 그 이후에 이제 4년 후에는 저도 지역 분들과 논의를 할 것입니다. 일단은 제 지금 현재 목표는 3선까지는 갈 겁니다. 가고 그 이후에는 제가 어쨌든 3선 갈 때 유권자 분들과 분명히 의견을 나눌 것입니다. 나누고 그분들의 의견이 그래 됐어 이제 김한국이가 또 다른 길을 가도 좋다 했을 때는 저는 우리 지역 유권자의 뜻을 따르고 더 크게는 도민들의 뜻이 그렇다고 하면 저는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수 정치의 재건, 지금은 완전히 무너져버린 지역에서의 보수 정치 살리기 위해서 혹시 도민 여러분들께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은 게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주도민의 심판은 정확합니다. 그리고 저희 보수가 앞으로 살아나가야 될 길은 도민의 그런 준엄한 심판을 받아들이고 뭔가 계획을 해야 됩니다. 제주도도 그렇고 우리 중앙정치도 그렇고 사실 정치에 대한 여러 가지 혐오, 기피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정치에 있어서는 저는 최선이 아니면 차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도 진짜 최선의 선택이 아닌 차선의 선택으로 후보자를 결정했다고 봅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 후보들이 진짜 나름대로는 열심히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 그리고 분위기상으로 한번 믿어보자 했던 그 유권자분들께서 그래도 이번까지는 좀 우리 보수에 대해서 많은 신뢰가 믿음이 없었다고 생각해서 앞으로 이 부분은 우리 보수 정치를 하시는 여러분들께서 이번 선거에 대한 준엄한 심판을 받아들이고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열심히 도민을 위한 그리고 생활 정치를 하다 보면 또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